한강 대학생 미스터리 익사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타사를 익사로 위장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난 일주일간 무려 9만여 명의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경찰청은 손정민 씨 익사 사건 발생 후 무려 한 달여 만에 그간의 수사 진행 사항 설명 자료를 A4 용지 23쪽으로 발표했습니다. 설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저는 연인원 수천 명을 동원하고서도 경찰은 마치 치명적인 절벽 앞에 부딪힌 듯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좀 더 주더 면밀하지 못한 이런 중간 수사 결과물을 내놓아 오히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의혹만 더더욱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설명 자료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더 지난다 해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익사를 타살로 추정하여 합리적 의혹 덩어리로 똘똘 뭉친 동석자 A를 피의자로 올가맬 수 있을 것 같은 낌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석자 A는 가면을 쓴 채 형사 전문 변호사 뒤에 숨어서 경찰 수사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때로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면 그 어떤 어려운 세파도 가볍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29일 오후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2주 전에 잔디밭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서초경찰서로 전달했는데 이것이 동석자 A의 휴대폰으로 공교롭게도 밝혀졌습니다. 지금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시간이 더 흐른다손 쳐도 익사로 종결될 것이고 종당에는 미궁으로 빠질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아무튼 저는 수사 진행 사항 설명 자료를 서너 번 검토한 후 본 설명 자료에서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렸어야 하는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영역을 비롯해서 국가수 감정 결과의 표기 오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궁극적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뜬 손정민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사 결과를 간절히 소원하는 입장도 내면에 깔려 있음을 밝혀줍니다. 먼저 설명 자료상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저녁 9시 50분경 동석자 A가 카톡방 대화 등으로 손정민 군과 성명미상의 친구 B와 셋이서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결국엔 두 사람만 마시게 된 정황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수사한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석자 A가 친구 B에게 정말 전화나 카톡을 했는지 했다면 무슨 이유로 친구 B가 불참하게 되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 B가 동석을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목격자만큼이나 중요한 친구 B에 대한 수사 결과는 눈을 닫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친구 B와 동석자 A에게 각각 별건 조사를 하여 대화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친구 B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 동석자 A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밝혀내야 할 겁니다. 둘째, 동석자 A가 한강에 입수했는지의 여부는 본 사건 해결에 더없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입수했다면 운동화와 반바지는 강물에 서식하는 각종 플랑크톤과 이물질이 덕지덕지 묻었을 텐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동석자 A의 엄마와 누나가 문제가 된 운동화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유튜버들이 4월 25일 새벽 4시 반경에 토끼굴을 빠져나오는 동석자 A의 운동화가 헐렁해져 벌렁벌렁 벗겨지는 영상을 문제 삼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단 한 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편의점과 토끼굴로 들어가는 동석자 A의 운동화 영상 2편과 토끼굴을 빠져나와 귀가할 당시 뒤축이 벌렁거리는 A의 운동화 영상을 국가수로 보내서 왜 세 가지 영상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동석자 A가 한강에 입수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여기엔 그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셋째, 4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동석자 A가 한강변 경사면에 누워있다가 첫 새벽 첫 목격자에게 발견된 후 혼자 귀가했다는 대목을 좀 더 파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동석자 A가 대치했다 목격자가 배낭끈을 당겨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 손정민 씨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 같이 술 마시고 의리 없게 저 혼자 갔단 말이야? 적어도 동석자 A는 이런 생각은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8분 거리에 있는 제 부모 집으로 곧장 달려가서 부모를 동반해가지고 손정민 씨를 찾으러 한강을 다시 찾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동석자 A는 손정민 씨가 이미 실종되었던 사실을 자인하는 의미가 넉넉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동석자 A는 어떻게 손정민 씨가 실종된 걸 알았을까요? 애당초 손정민 씨가 제 집으로 돌아갔으리라는 판단은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 자료에는 단 한 줄의 답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가 깨우는 바람에 뻘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있던 친구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실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시점에서 동석자 A는 피의자로 전환되었어야 옳습니다. 심증이 차고 넘치는데도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석자 A가 왜 손정민 씨를 실종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사유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없다는 건 완전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기요 뭐겠습니까? 넷째, 동석자 A가 부모를 대동하여 한강으로 나와 손정민 씨를 찾고 있을 때 손정민 씨 부모로부터 세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동석자 A가 손정민 씨 모친에게 정민이가 실종된 것 같아요 하고 선언적으로 말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수사 기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민이 어제 술 좀 취한 것 같은데 잘 들어갔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동석자 A의 입장에서는 손정민 씨가 집으로 가지 않았고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던 42분 동안 동석자 A가 손정민 씨를 어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4월 25일 4시 42분경 A가 택시를 타고 8분 거리에 있는 제 부모 집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 택시기사의 증언이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는 거기까지입니다. 택시기사 수배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동석자 A를 태운 후 그 다음 태운 승객을 수배해서 당시 후임 승객이 입었던 바지를 확보하여 국가수에 의뢰해야 했으며 그 승객에게 당시 택시 뒷좌석의 상태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하기 때문에 후임 승객을 수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애 소목 비틀기보다 쉽죠. 만약 후임 승객이 입고 있던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서 플랑크톤이나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동석자 A가 당일 한강에 입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후임 승객을 수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경찰 수사와 국가수 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5월 4일 동석자 A의 점퍼와 배낭 가방, 그리고 배낭 속에 들어있던 신지 않은 가방 속 그 양말을 증거물 확보해서 국가수로 보내 분석 의뢰했습니다. 완전 원림 지나간 뒤에 나팔 부는 격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건 발생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3가지 감정물은 깨끗하게 세탁된 뒤였습니다. 그 세탁된 물건들을 국가수에 보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늦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4월 25일 새벽 경찰에 손정민 씨의 실종이 접수된 시점에서 경찰은 손정민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동석자 A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입고 있던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임의 제출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3가지 감정물을 최소한 확보해 두었어야 합니다. 이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대처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동석자 A를 피의자로 지목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둘째, 경찰은 실제로 지금까지 5주 동안이나 수많은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A씨의 증발된 휴대폰을 수색해왔습니다. 한강 일대를 이잡듯이 저인망 쌍끌이로 뒤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주 전 환경미화원이 잔디밭에서 발견하여 자기 집에 2주간 보관했다가 5월 29일 서초경찰서로 넘겨주었습니다. 경찰의 현장 수사 잘못된 거 맞죠? 안 그런가요? 아니면 휴대폰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찰들은 왜 3주 동안이나 헛다리를 짚었을까요? 수사 총지휘관이 잔디밭 부근은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수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 시점에서 휴대폰이 나온 걸까요? 손정민 씨 부친은 요술처럼 나타난 휴대폰에 대해서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3주 동안 사건 현장 잔디밭에 있던 휴대폰 하나 못 찾아내는 경찰의 수사, 우린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둘째, 국가수에서는 본 익사사건을 부검한 기관으로서 폐와 신장,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고, 나아가 머리 부위의 상처와 우측볼의 손상은 사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며 익사를 결론 지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국가수 입장에서 동석자 A의 감정물을 감정한 보고서에는 그것이 설령 세탁되었다 손 쳐도 감정물 모두에서 혈흔 미검출 등 특이사항 없음으로 밝혔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본 사건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혈흔의 검출 여부는 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석 결과는 혈흔이 어쩌고 저쩌고 동문서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수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보고서에는 한강의 플랑크톤이나 이물질 등 미검출로 기재했어야 옳습니다. 안 그런가요? 수사라는 것은 1,000피스의 퍼즐 조각을 수집해서 이리저리 꿰맞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고단한 작업 과정입니다.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깨알 같은 증거물들이라도 아낌없이 확보하고 특정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고 파헤쳐보고 추가로 보강해야 할 점들을 상상해서 사실관계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점점 포위망을 좁혀 마지막에 네가 범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네, 유서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낭중지추라 했지요. 주머니 속의 쏜 것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그렇죠. 아무튼 위선은 진실의 칼날에 심장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고 말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되 하늘의 천리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위선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낚시대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그저 일개의 낚시꾼이 설명자로 전문을 다운받아서 들여다보고 이 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너무나 열이 차오르고 안타까운 심령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부족한 영상 자료지만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것이 낚시다 영상에서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대물과 한판 승부를 겨루는 저의 짜릿한 몸맛을 비롯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생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분 순삭에다 힐링용으로는 딱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